0이 아닌 세 복소수 XYZ가 다음 두 등식을 만족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 x분의 y의 제곱해서 z는 하고 오른쪽 식의 z 자리에 한번 대입해 봅니다. z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인데 뒤에 두 개에서 z로 묶어 놓으면 x 더하기 y가 남고 z를 곱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x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는 y분의 x에 대한 형태를 원하니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x분의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등식을 보고 양변에 y분의 x 더하기 1을 곱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곱하고 나면 x분의 y의 세제곱 더하기 1은 0하고 나타나는데 우리는 제곱의 식의 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y분의 x를 양변에 곱해줘서 한쪽으로 넘겨주면 x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간단한 식을 얻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을 보는데 x분의 z라고 했네요. 그러면 y는 하고 대입해서 또 같은 방법으로 식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이고 또 다시 앞에 두 식에서 y를 묶어내서 마이너스 y x 더하기 z 그리고 나머지 3x 더하기 z 써주고 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정리하면 xz에 관한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생기는데 x분의 z 형태를 원하니까 또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x제곱으로 나눠놓고 다시 들여다보면 x분의 z의 켤레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방정식을 보면 x분의 z를 t라고 하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은 x분의 z를 근으로 가지니까 그 켤레도 근으로 갔습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계간을 써주면 z분의 x 곱하기 z분의 x의 켤레의 곱은 3이 됩니다. 그러면 x분의 z 반은 넘겨주면 z분의 3x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한 식을 등식에 다시 넣어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입하고 두 번째 대입한 결과를 쓰면 마이너스 y분의 x 마이너스 z분의 3x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yz로 통분해주면 3xy 더하기 zx 3x 더하기 zx는 마이너스 yz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yz 대입해주고 계산해주면 정답은 1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주어진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본질을 꿰뚫고 이쯤에서 y분의 x에 대한 근의 공식을 써봅니다. 그럼 적당한 xy를 선택해도 좋은데 x는 2 그리고 y는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주고 z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z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써놓고 실제로 이 값들을 대입해서 계산해도 좋습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하고 2차식 fx가 다음과 같은 세 등식을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근계간을 써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인데 알파 제곱분의 4를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식의 양변을 제곱해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4를 얻습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분의 4는 베타 제곱인데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는 0이니까 베타 제곱은 베타-2랑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첫 번째 등식을 정리해 봅니다. 그럼 알파 제곱분의 4 자리에 베타-2가 들어왔고 4알파 더하기 2 자리에 알파 자리에는 1-베타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6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알파도 두 번째 식 베타 자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식은 f-2는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6이고 두 번째 식은 f-2는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6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봅니까? 알파 베타 자리에 x로 대체를 시키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는 알파 베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좀 넘겨서 는영 해주면 fx 2차식이었으니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구나 라는 뜻인데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2차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실수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 씁니다. f0이 8이다 라는 조건을 쓰는데 f0 해주려고 하니까 x에 2를 대입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f0이고 2를 대입하면 8이고 빼기 6 그리고 k하고 다 대입해주면 f0의 8자리를 대입해서 k가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k는 2분의 5구나 라고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f-1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려면 x에 2를 대입해주면 좋습니다. 따라서 1 대입해주면 여기는 f-1이고 1 대입해주면 4고 마이너스 6, k는 2분의 5였고 2를 대입했습니다. 그럼 간단히 계산해보면 f-1은 7입니다. 이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PQ는 4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고 P 더하기 Q는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주어진 2차 방정식 판별식을 체크했더니 1-12, 즉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P 더하기 Q가 허수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주어진 4차 방정식으로 옮깁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수 같고 이렇게 개수가 같아서 상반 방정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x제곱으로 묶어봅니다. x제곱으로 묶고 나면 가운데 xa 더하기 bx 그리고 x분의 a 더하기 b가 기준이 돼서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맨 앞에 것과 맨 뒤에 것을 묶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 해주면 더하기 2가 들어가고 나머지 상수항 a 곱하기 b가 남아서 어떻습니까?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이 2차식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고 이제 나머지 x제곱을 각각의 항에 하나씩 나눠서 곱해줍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 되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이 됩니다. 각각 2차식의 판별식을 또 조사해 봅니다. 그럼 A는 2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양수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둘 다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A, B가 서로 다르니까 이것도 서로 다른 두 허근, 이것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모두 서로 다른 네 허근이 됩니다. 따라서 PQ 4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PQ도 허수고 그리고 우리 위에서 P 더하기 Q도 허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죠? 맞습니다. PQ는 허수이고 P 더하기 Q도 허수가 되려면 PQ는 서로 켤레근이 아니다 라는 뜻이어서 P가 이쪽에서 나온 근이면 Q는 옆에 있는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구나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P가 나왔다 하면 다른 근 하나는 P바가 되고 오른쪽에서 Q가 나왔다 하면 다른 한 근은 Q바가 됩니다.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계간을 써서 두 근의 합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합니다. 자리가 바뀌는 경우도 같겠습니다. 그리고 또 뭘 체크합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이퀄 0의 한 근이 p 더하기 q, 이 허근의 켤레도 근이구나 하고 체크를 합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 p 더하기 q 반대,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P바 더하기 Q바랑 같습니다. 또 근계간을 써서 두 근의 합을 쓰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P 더하기 P바 마이너스 A, Q 더하기 Q바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써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 더하기 B의 값은 1이 됩니다. 이보다 작은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하여 PQ는 4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이고 P 더하기 Q가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는 서술형 풀이를 했고 이번엔 객관식 풀이로 한번 가봅니다. 그럼 주어진 조건들을 끌어다 정보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P 더하기 Q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판별식 조사해 봅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했더니 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P 더하기 Q는 허근이구나 라는 뜻이고 허근이니까 켤레도 근입니다. 즉 P 더하기 Q 바도 근이다 라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P 더하기 Q 허근이라서 PQ는 서로 켤레가 아니구나 라는 정보까지 적어 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 4차 방정식도 끌어와서 4차 방정식에 대한 정보도 체크해 봅니다. 이 4차 방정식의 두 근이 PQ라고 했습니다. 그럼 PQ가 허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P바도 근이고 Q바도 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네 근의 합 4차 방정식의 근계간을 써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됩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 더하기
P바 더하기 Q바 하고 표현이 되는데 다시 한번 써봅니다. P 더하기 Q 그리고 켤레복소수 성질에 의해서 P 더하기 Q바 하고 써주면 이 식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같습니다. 즉 P 더하기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P 더하기 Q 더하기 P 더하기 Q바의 값은 근계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의 값은 1입니다. x가 t-1 이상 t 이하인 범위에서 2차 함수 이것의 최소값을 gt라고 했습니다.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더하기 b의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움직이는 구간에서 최소값을 읽어야 되는데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다행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축 왼쪽에서 구간이 나타나는지 대칭축을 끼고 있는지 대칭축 오른쪽에서 나타나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해 봅니다. 편의상 이 2차 함수를 fx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왼쪽에 있을 때 대칭축은 2가 되고 대칭축 왼쪽에 있을 때 최소값은 t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gt는 ft가 돼서 t를 대입한 결과를 써봅니다. t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주어진 구간 사이에 2가 끼어 있는 것인데 t-1이 2보다 작거나 같고 2는 t보다 작거나 같아서 실제로 t의 범위는 2 이상 3 이하가 되고 gt 최소값은 2에서 나타나니까 f2의 함수값이 됩니다. 세 번째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구간이 2보다 크거나 같아서 t-1이 2 이상인 범위를 체크하면 t는 3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최소값 gt는 t-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t-1 하고 대입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럼 주어진 범위에서 나타난 gt들을 다시 정리해 보는데 우리 gx라고 했으니까 문자 t를 다시 x로 바꿔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x는 2 이하에서 gx는 2차 함수이고 2 이상 3 이하에서 gx는 직선이고 x는 3 이상에서 gx는 다시 2차 함수가 됩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2차 함수 세 조각으로 정의된 함수가 됩니다. 이 조각 함수하고 y는 ax 더하기 b라는 직선의 교점이 무수히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직선인데 2차 함수하고 만나서 교점이 많아봐야 2개고 여기도 많아봐야 2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조각 어떻습니까? 직선이어서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조각이 만나서 교점이 무수히 많으려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일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무슨 뜻입니까? 2 이상 3 이하에 있는 모든 점들이 교점이 돼서 교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즉 A는 1이고 B가 1이고 A 더하기 B의 값은 2가 됩니다. 조건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조건가를 보면 2차식, 1차식 해서 좌변은 3차식 gx, 목과 나머지를 같은 h1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3차식이고 gx가 1차라고 하면 2차, 2차 하는데 나머지가 gx보다 차수가 크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gx가 2차면 1차, 1차 가능하고 gx가 3차면 상수항 가능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조건 나를 체크해주면 이번에는 좌변이 4차식이고 gx가 2차라고 하면 h2x 2차, 2차에서 성립하지 않고 3차면 1차, 1차 해서 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맞습니다. gx가 3차식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fx는 ax제곱 띠리링 표현이 되면 조건 가에 한번 대입해봅니다. x-1fx 최고차가 ax 세제곱하고 시작하는데 gx x 세제곱하고 시작하니까 몫이 a 그래서 나머지도 a구나 하고 표현이 돼서 a로 묶어봅니다. 그러면 gx 더하기 1이고 x-1이 곱해진 걸 활용하기 위해서 양변에 x에 2를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a 곱하기 g1 더하기 1인데 a 0이 아니니까 g1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 나로 갑니다. 조건 나 x제곱 fx-1 h2x로 묶어봤습니다. 그러면 g1 더하기 1이 0이니까 x에 1을 한번 대입해봅니다. 여기는 f0이 되고 우변은 g1 더하기 1이고 h2 1인데 g1 더하기 1이 0이니까 0이 됩니다. 그러면 f0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fx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fx는 ax x 더하기 b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조건 가에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x-1 fx니까 fx 자리에 대입해주고 a 곱하기 gx 더하기 1인데 양변을 a로 약분해 봅니다. 그러면 gx 더하기 1이 또 표현이 됩니다. x-1 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이 fx하고 gx 더하기 1을 이용해서 조건 나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그럼 이 조건 나에 fx 대입해주고 gx 더하기 1 한번 대입해주는데 fx는 x-1 꼴이 들어가야 되고 gx 자리에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 x-1 x-1 더하기 b가 되고 gx 더하기 1 자리에 들어왔고 h2x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x-1을 제외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나머지 식들이 또 같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x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a b제곱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남고 오른쪽은 0이 됩니다. a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도 0이 아니니까 b가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였습니까? g3의 값이었습니다. gx 더하기 1이 x제곱 x-1로 결정이 돼서 g3의 값은 17입니다.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베타 루트 알파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에 각각 루트가 씌워져 있어서 알파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서 실근을 갖는지 체크했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근계간을 써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 곱이 4여서 둘 다 음수구나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음수의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로 묶여지고 알파 베타 곱이 4니까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도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제곱이 되고 루트 알파 제곱은 절대값 알파랑 같은데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나와서 알파랑 같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데 알파 대신에 루트 알파, 베타 대신에 루트 베타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각각 대입해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알파 마이너스 2 루트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2로 다시 묶어주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남습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의 제곱의 값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럼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의 값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루트 알파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인데 이것은 알파고 이것은 베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6이고 이것은 4였으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i인데 여기 앞에 양수이니까 루트 10i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럼 위식에 대입해서 결과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2 루트 10i가 정답입니다. 두 이차함수 이것과 이것에 동시에 접하는 두 직선을 L1, L2라 하고 L1의 기울기를 M1, L2의 기울기를 M2라 했습니다. M1 곱하기 M2가 마이너스 7일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L1의 방정식 세워놓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쓸 준비를 하고 L2의 방정식도 세워놓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L1은 Y는 M1X 더하기 B1이고 L2는 M2X 더하기 B2라고 쓰고 L1을 첫 번째 2차 함수하고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판별식이 0이다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하고 또 연립합니다. 정리를 하고 판별식이 0이다를 써줍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M1이 관심사고 K가 관심사입니다. B1은 관심이 없어서 위식의 2배를 해서 변변 빼서 B1을 소거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M1에 관한 다음 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L2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 똑같은 식에 M2하고 B2로 바뀌고 밑에도 M2하고 B2로 바뀌어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죠? M1 자리가 M2로 바뀌는 이러한 식이 됩니다. M2제곱 더하기 2, M2 더하기 8K 더하기 1은 0 하고 나타나는데 이 두 개의 식을 들여다본 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K 더하기 1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M1, M2구나 라는 사실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제 우리 뭘 씁니까? 근계간을 쓸 준비를 합니다.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7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8k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